자, 이어서 오늘의 일발장전으로 넘어갑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지금 프리마켓 놓고 보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일단 약세 출발을 했습니다. 하이닉스가 한 1%대 정도 하락을 해서 상대적으로 좀 낙폭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대차 그룹주 약간 꿈틀꿈틀 대고는 있습니다. 저희 아마 진행하는 동안에 또 한 번의 시세 쪽을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로봇주 중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뉴로마크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어제 오후부터 또 오늘 프리마켓만 놓고 보면 약간 바이오가 한번 턴이 온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영민 매니저. 네. 어제 살아남은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였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가보죠. 사실 이제 코스피 지수가 8거래일 연속 지금 새해 들어서서 단 하루도 지금 쉬지 않고 계속 지금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 랠리가 펼쳐지고 있고, 그러면서 반도체 종목들 쪽에서 이제 시작된 랠리가 뭐 조선, 방산, 원전, 전력 인프라, 거기다가 이제 어제까지 이제 자동차 종목들까지 다 사상 최고가를 이제 경신을 좀 하면서, 거기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제 최고가 랠리에 이제 동참을 하게 된 거죠. 어저께 이제 장중 기준으로 주가가 이제 뭐 194만 원 정도까지 이제 급등을 좀 했고, 200만 원 돌파가 이제 임박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생물보안법에 대한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만, 그 전부터 이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대규모 수주가 끊이지 않고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뭐 송도 이제 공장 투자, 그다음에 이제 미국 현지에 대한 이제 투자, 이런 이제 투자에 대한 모멘텀까지 이제 부각되고 있고, 특히 뭐 최근에 잘 나가는 어떤 삼성전자라는 어떤 든든한 이제 또 뒷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룹 차원에서 이제 삼성그룹주들이 재평가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도 감안을 좀 해야 되거든요. 다만 뭐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번 주에 이제 개막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이제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뭐 지난주에 CES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봇주들이나 CS 관련된 종목들도 초반에는 오히려 좀 세론됐다가 끝날 즈음부터 상승하기 시작해가지고 현대차 급등하고 로봇주들 지금 다시 상승하는 이번 거기 주에도요? 때문에 뭐 제약바이오 종목들 저는 충분히 이제 상승할 수 있는 타이밍은 좀 도래가 됐다. 간밤에 야간 선물이 이제 조금 또 조정을 좀 받았고 오늘 코스피 지수도 조금 이제 약세 출발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간에 또 순환매가 전개된다라고 하면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이제 매수세도 충분히 좀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한 230만 원 정도까지도 추가적인 이제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고, 삼성 에피스 홀딩스도 최근에 조금 이제 눌림목 조정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시작했는데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 안 가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시장의 어떤 수급적인 영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코스피의 주요 업종 대표주들의 상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켠에는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차례가 오면 가격에 대한 부담을 떨치고 고점을 뚫었을 때는 굉장히 세게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이제 기대를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차례가 오면 어차피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순환매 사이클이 분명히 좀 전개가 좀 될 거기 때문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어떤 단기적인 이벤트보다는 지금 빅파마 기업들이 줄줄이 다 뭐 메인 트랙에 이제 발표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제 호재성 뉴스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머크사의 이제 키트루다 큐렉스 이제 매출 전망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에브비의 어떤 대규모 투자와 이제 향후 미국의 투자에 대한 얘기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통해서 올해 제약바이오 업계 전반의 이제 분위기가 어떨지를 여러분들 좀 파악을 하시고, 상반기 때 또 대기하고 있는 학계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그 와중에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또 바이오테크 기업들의 빅딜, 작년에 20조 원 넘는 이제 기술 이전을 체결을 했고 올해 저는 그 20조 원을 넘어설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이제 전망에 이제 힘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적인 제약바이오 업종은 조정 시 이제 매수 기회의 관점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덧붙여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JP모건 헬스케어 많이 기대를 하셨는데 아직까지 뭐 재료적인 성격은 없습니다. 그나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살아남았는데요. 영민 매니저는 조금만 기다리자. 오히려 로봇이 CES 때 후에 뭐 현대그룹주가 뜬 것처럼 JP모건 헬스케어의 그 결말 보고 오히려 다음 주나 뭐 좀 시간은 남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지금 뭐 프리마켓 봐도 오랜만에 프리마켓에서 K바이오들 또 반응하고 있습니다. 오름 테라퓨틱스도 4%대 가고 있고 알제노믹스도 한 2.5%대 오르고 있거든요. 오늘 코스닥의 이 바이오 쪽 체크를 하시고요. 준호 매니저와 로봇 프리마켓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 지금 뉴로메카가 맞습니다. 또 12% 급등이고 뭐 SPG, 유진 로봇 다 보이는데 뉴로메카 어제
상쳤습니다. 맞습니다. 뉴로메카가 뭐죠? 뭐 사실 뉴로메카가 어제 이제 상한가 들어갔던 결정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삼성 자산 운용사를 비롯해서 삼성 액티브 자산 운용사가 각각 지분을 이제 5%씩 지분 투자를 그러게요. 해서 네. 결국 합쳐서 거의 10.08% 지분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400억 정도 투자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유는 그냥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만큼 근데 다만 이 로봇 산업과 이제 피지컬 AI 시대를 이제 자산 운용사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다라는 신호탄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삼성 자산 운용사를 비롯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투자 자산 운용사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제 기술력 있는 그리고 독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로봇 기업들을 향후에 좀 잇따라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로봇 섹터는 이제 제가 태동기라고 말씀드렸고 올해 이제 피지컬 AI 시대가 개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개화하는 시기에 다른 어떤 이제 굴뚝 산업과 전통 산업을 대비해서 숫자가 안 나온다, 실적이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이제 태동기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산업에서는 대규모 어떤 자본 조달과 그리고 대규모 R&D 투자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안 나오는 거는 당연한 거고 네. 주식은 현재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결국에 이제 앞으로 향후에 좀 투자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숫자가 아니라 기술력이라 말씀드렸고 독점적인 기술력인데 협동 로봇 관련해서 이제 작년 기준에 이제 매출액이 협동 로봇 경쟁사들 대비해서 국내 1등을 달렸던 기업이고 네. 또 푸드테크 쪽에서도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일단 지금 3.9% 정도 거의 한 4% 가깝게 지분 투자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제 포스코 그룹주도 전반적으로 올해 어떤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체적인 어떤 상승 흐름이 나졌었는데 그 영향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이번 CES 행사에서 A라는 자체적인 로봇 플랫폼을 네. 통해서 예전에는 이제 모방 학습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학습을 통해서 로봇을 진화해 왔다면은 일단 뉴로메카의 이번 에이리 플랫폼 같은 경우는 그냥 현장에서 물건과 어떤 이제 그 계속해서 기계들을 보면서 실제로 거기서 인지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기술력을 선보였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도 충분히 뉴로메카의 기술력을 한번 입증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 외에도 스마트 액추에이터 관련된 내조화 기술 또 국산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에 돌고 돌아서 액추에이터, 로봇 원가의 적게는 30%, 많게는 70%까지 차지하고 있는 액추에이터 기업들이 좀 번갈아 가면서 시세가 분출되지 않았나. 어저께 SBTech도 장중에 거의 네. 상한가 언저리까지 시세가 분출됐었거든요. 그래서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스마트 액추에이터 기술력뿐만 아니라 포스코 홀딩스와의 앞으로 향후 포스코 그룹 간의 앞으로 협업이 확대될 거라는 어떤 기대감 그리고 자체적인 휴머노이드 로봇의 이번에 공개를 통한 앞으로의 휴머노 로봇의 어떤 확장 네. 그리고 또 협동 로봇 쪽에서의 독점적인 좀 지휘력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이번 삼성자산 운용사가 투자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고 HD 현대 로보틱스와의 관계 뭐 나오는데 그거는 확인이 좀 되나요? 뭐 사실 뭐 거기에 HD 현대 뭐, 로보틱스에서 뭐 지금 부품 뭐 공급한다 뭐 그런 네. 것도 있던데. 직접적인 일단 수혜 네. 기업은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HD 현대와 네, 이제 HD 현대 KT가 이제 없었는데. 가장 직접적인데 네, 네. 일단 뭐 공식적으로 이제 오피셜된 뭐 공시로 이제 발표된 내용은 그건 거의 아니고 없고 시중에. 지금 이제 HD 현대 로보틱스에 지금 뭐 SPG나 뭐 SB테크나 뭐 뉴로메카 이런 기업들이 이제 공급했던 뭐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다 요 정도 이제 그렇죠. 수준인 거지 네. 아직까지 이제 오피셜된 어떤 이제 공시로 확인된 건 없다라고 붐업을 타니까.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향후에 예를 들어서 뭐 포스코 그룹뿐만 아니라 뭐 현대차 그룹 그리고 국내 대표 기업들과의 꾸준한 어떤 협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 하나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또 푸드테크 또 그리고 푸드 로봇 그리고 푸드테크 쪽에 집중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는 유로메카와 향후 또 협력 가능성도 충분히 뭐 있지 않을까. HD도 갔다가 그래서 하나도 갔다가 뭐 맞습니다.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기술력 있는 기업들은 어차피 어느 기업들과 네. 협력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PG도 언급되던데 뭐 네. 같이 리뷰 가보고 갈까요? 일단은 네. 뭐 SPG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시점에서 그래도 로봇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액추에이터 기업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좀 이제 시세가 두 자릿수 상승 흐름이 나와줬었는데 뭐 SPG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삼성과 LG와 같이 협력해서 액추에이터를 각각 개발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삼성과 LG 향이기도 한데 결국 저는 이제 액추에이터 기업들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지 않을까. 그래서 어제 뉴로메카가 올라갔던 이유도 그리고 실적이 SB테크, 있으니까. 네 그리고 SPG 그리고 T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AMI 관련된 공급 국내 1등 기업이기도 하지만 자체적인 이제 액추에이터를 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SPG 같은 경우 실적도 사실상 액추에이터 기업 중에 가장 높은 기업 중에 하나고 거기에다가 이제 정밀 감속기 쪽에서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네.
향후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 대전환에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서 저는 SPG의 지금의 어떤 시가총액이 사면과 단순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사면과 지금 시청이 똑같아요. 근데 사면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뭐 1,000억 정도 수준이고 하이젠 RNN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뭐 300억, 400억 수준인데 SPG가 하이젠 RNN보다 10배 높고 그리고 사면보다 3, 4배 매출이 잘 나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똑같아요. 비슷해요. 네. 그런 점을 봤을 때 SPG가 지금 현재 어떤 저평가 국면이라 보고 있고요. 향후에 이제 삼성전자와 그리고 LG전자 그리고 현대차가 예전에 감속기 기업을 이제 인수 추진한다고 했을 때도 제일 먼저 물망에 올랐던 기업이 SPG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현대자동차도 보선 다이맥스의 프로토타입과 시젠풋에 공급되는 이제 그 감속기를 받아왔다면 본격적인 대량 양산으로 갔을 때는 기술력 있는 기업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랬을 때는 삼성과 LG가 채택했듯이 현대도 SPG와 협력할 가능성도 충분히 높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리뷰까지도 맞춰봤고요. 지금 딱 두 개 보시면 됩니다. 프리마켓에는 바이오와 현대차 그룹주인데 현대차 그룹주는 저희가 조금 이따가 또 파악해 보도록 하겠고요. 영민 매니저 일발로 가보도록 할 텐데 바이오 쪽을 좀 보면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발은 어디로 향합니까? 타이밍상으로는 오늘 이제 만약에 이제 코스피가 조금 쉰다라고 쉰다면. 하면 이제 코스닥 쪽에 이제 수급이 좀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시총 상위 종목 중에 또 코스닥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이제 또 포진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뭐 자연스럽게 저가 매수세가 조금 유입이 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는 이제 코오롱 티슈진이라는 종목을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해서 조금 이제 리뷰를 조금 해드리면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테오젠이 이제 머크사가 또 발표를 하면서 키트루다 큐렉스에 대한 어떤 매출 전망치 당초 예상처럼 한 18개월에서 24개월 안에 한 30에서 40% 정도 매출 전환을 네. 확실시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이 이제 좀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고 암젠이 또 간밤에 네. 마리타이르다라고 하는 이제 1개월 제형의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제 약효를 이제 공개를 좀 했었는데 사실 이게 저용량을 투여를 하고도 체중 감량이 이제 효과가 유지되는 게 이제 입증이 좀 되면서 또 1개월 제형에 대한 가능성을 이 마리타이드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제 부각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생겼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름 테라퓨틱도 브리스톨 마이오스킵에 이제 기술 이전을 했잖아요. 오름 615일이 이제 브리스톨 마이오스킵의 혈액암 핵심 파이프라인에 이제 편입이 좀 되면서 네. 요 내용까지 이제 같이 이제 공개가 좀 된 거. 그러니까 우리 국내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제 빅파마들 쪽에서 이제 발표가 나올 때마다 관계되는 기업으로 계속해서 지금 회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고는 있네요. 네. 그러니까 JP모건 네.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진행되는 와중에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좀 주목을 하시라는 이제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또 우리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 가장 좀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는 삼상에 이제 진입해 있는 기업들의 이제 파이프라인 대표적으로 이제 메지온의 유데나필 그리고 이제 코롱 티슈진의 TGC 요 이제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 골관절염 치료제 TGC에 대한 부분들 리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TGC는 이제 골관절염에 대한 어떤 통증 완화와 연골 재생을 이제 목표로 하는 근본적인 이제 치료제로 부각이 되고 있어요. 이 근본적인 치료제라는 건 지금 이제 시중에 이제 유통되고 있는 통증 완화제는 말 그대로 재생의 효과는 없고 우리가 이제 골관절염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 너무 아프니까 통증을 없애주는 정도의 이제 효과를 이제 보는 건데 TGC 같은 경우에는 통증 완화뿐만 아니라 연골 재생에까지도 이제 근본적인 치료 효과를 입증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삼상이 좀 끝나고 미국 FDA의 품목 허가를 받게 된다면 굉장한 이제 시장 가치를 이제 부여받게 될 거다. 이게 코롱 티슈진에 대한 이제 주목도가 높아지는 이제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TGC는 딱 한 번 주사한 것만으로도 장기간 이제 효과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예. 향후에 이제 치료 효과뿐만 아니라 상업성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고 지금 임상 3상에 대한 투여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올해 6월 달 정도에 3상에 대한 이제 탑라인 결과가 이제 공개가 좀 될 거고 내년 1분기 중에 미국 FDA 이제 품목 허가가 진행되는 그 일정대로 이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빅파마하고 글로벌 이제 또 협력이라든지 또 3상 단계에서 사실 저는 이제 자체적인 어떤 개발 완료에 대한 이제 부분들을 좀 포커스를 좀 주고 있지만 어쨌든 이제 빅파마들이 탐낼 수 있는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예.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어떤 파트너십도 계속해서 이제 모색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도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지난 또 작년 연말에 스위스 론자하고 이게 TGC가 아직 품목화가 난 단계는 아닌데 론자하고 이제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면서 향후에 이제 대량 생산까지 이제 준비가 끝났다라고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까지 이제 같이 이제 진출을 하게 되면서 대량 생산에 대한 이제 파트너를 론자로 이제 또 선택을 좀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 회사 내부적으로는 데이터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확신을 좀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요렇게 이제 추정을 좀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1월 2일 날 새벽부터
코오롱 티슈진 주가가 한 20% 정도 폭락을 했었어요. 네. 그때 급락을 할 때 시장에 이제 어떤 루머가 이제 퍼졌었냐면 두 가지 이제 루머였는데 첫 번째는 임상 3상이 조금 지연되고 뭔가 임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또 그 추측성 이제 노이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걸로 인해서 자본 조달, 유증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우려. 그 두 가지 이제 악재가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1월 2일 날 장중에 20%가 넘는 폭락세가 첫날. 나타났는데 네. 요걸 이제 좀 의학적인 근거를 들어서 반박을 조금 해보면은 일단 임상에 대한 이제 논란은 거의 뭐 논란의 계세가 없는 게 실제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삼상 투약이 거의 다 끝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후기 이제 추적 관찰을 통해서 6월 달에 이제 탑라인 데이터가 공개가 될 거기 때문에 뭐 이게 지금 임상이 지연되고 어쩌고 말고 할 그런 이제 이슈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막바지에 이제 이슈가 생길 수 있는 건 결국 안전성에 대한 이제 이슈인데 네. TGC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 이제 주사를 하는 거고 그것도 이제 국소 부위에 주사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항염증제를 이제 국소 부위에 주사를 했을 때 이게 전신에 이제 안전성의 문제가 발생을 하려면 이 항염증제가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전신에서 염증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신 독성의 문제가 아니라면 지금 삼상 막바지에 있는 지금 단계에서 임상과 관련된 안전성의 문제가 부각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말 그대로 근거 없는 루머 내지는 이제 노이즈였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코오롱 티슈지는 작년 9월 달에 1,225억 원 정도 자본 조달을 이미 해놓은 상태예요. 이게 네. BLA 소위 말해서 이제 미국 FDA 품목 허가까지 가는 과정이 아직 1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필요한 자본을 이미 작년에 다 조달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규모 유증의 가능성도 회사 측에서도 그냥 아예 일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노이즈들 때문에 주가는 이제 조정을 좀 받았고 조정받은 구간에서 단기 바닥이 이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이제 볼까요? 제약바이오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온다라고 하면 뭐 시총 1등 알체오젠부터 뭐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코오롱 티슈진 이런 종목들 쪽으로 기계적인 매수세가 충분히 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차트 흐름 보시면 작년 연말에 정말 뜨거웠어요. 이 TGC에 대한 어떤 시장 가치에 이제 주목을 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급등이 한번 나왔었다가 주가 보시면은 거의 뭐 한두 달 정도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해 벽두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음봉이 한번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뭐 유증에 대한 이슈라든지 임상에 대한 노이즈 이런 것들이 부각되면서 이제 조정이 좀 세게 들어왔다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완만하게 바닥이 이제 형성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지금 7만 원 초반 정도 가격이라면 한번 이제 공략을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가치가 이제 높다라고 판단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TKA에 대한 이슈 때문인데요. 실제로 지금 골관절염 환자들은 그냥 인공관절 수술을 선택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근데 TGC를 이제 약효를 이제 처방받은 임상 환자들을 데이터로 봤을 때는 이제 골관절염 이제 수술,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빈도가 무려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것도 저는 시장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구간도 충분히 좀 저평가 매력을 우리가 주목을 해볼 수 있다. 1차 목표가 뭐 매수가는 어제 종가 이제 73,500원 정도 말씀드리고요. 1차 목표 가격은 전고점 근처 이제 9만 원 정도로 타겟 프라이스 한번 설정을 좀 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63,000원 정도로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반은 코오롱 티슈진입니다. 골관절 치료제입니다. 네. 참 이 TGC 이게 이제 인보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또 이걸 보시면서 인보사에 또 아픈 기억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영민 매니저 이제 네. 인보사의 악몽은 떨쳐 버려도 그렇죠. 근데 이제 됩니까? 국내에서 있었던 이슈는 이제 소송도 그렇고 다 이제 논란이 논란이 일단락되는 됐고요. 단계고 오히려 미국 이제 임상에서는 상당한 이제 성과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겠죠. 뭐 그런 측면을 감안해 보면 지금 시총 6조 원대지만 시장 가치를 가면 지금 우리 시중에 이제 증권사들 중에 네. 타겟 프라이스가 가장 높은 곳이 15만 원 정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시장 가치를 좀 높게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오롱 티슈진 오늘 일발로 향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첫 번째 봐올 이슈는 중국과 함께 우리 K 쪽에 가는 두 가지 업종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K 배터리와 K 태양광입니다. 준호 매니저, 네. 지금 중국이 워낙 상황이 맞습니다. 진짜 안 좋대요. 내수 침체, 경기 침체, 부동산 폭락하면서 어쩔 도리가 없다라고 하는데 중국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업들한테 수출 보조금을 맞습니다. 안 준다. 올해 태양광 끝, 네. 내년에 배터리 배터리. 끝. 훈풍 좀 볼까요? 사실 이제 태양광이 이제 올해 끝났고 그리고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줄이다가 이제 내년부터 이제 보조금을 안 주는 형태로 갈 건데 결국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K 배터리와 그리고 또 이제 K 태양광 태양광, 기업들도 좀 단기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결국 이제 그동안은 이제 중국산 이제 저가 공세로 인해서 약간 저가 출혈 경쟁도 굉장히 심했고 좀
공급 과잉에 따른 이제 매출이 굉장히 저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는 좀 완화가 된다고 했을 때는 이제 구조적인 성장이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걱정하고 있는 거는 이게 만약에 수출 보조금을 안 준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금 이제 태양광 쪽 그리고 리튬 쪽에 중국산 그 점유율이 거의 막 86% 거의 90%에 네. 거의 육박한 상태이다 보니까 이게 빠른 시일로 다른 이제 국가나 다른 기업들이 이거를 점유율을 뺏어오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긴 했어요. 다만 이런 이제 저가 출혈 경쟁만 멈췄다라는 것만 봐도 그래도 오히려 지금 이제 매출 개선세가 가파르게 증가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게 한 2일 또 3일 전부터 나왔던 뉴스긴 한데 네네. 그래서 결국 하나솔루션 그리고 또 이제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솔루션, 국내 네. 대표 태양광 기업들이 한 7% 정도 어제? 상승 흐름이 네. 어제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즉각적으로 우리 K 태양광 기업들, 그리고 K 배터리 기업들의 어떤 큰 어떤 이제 시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좀 낮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어떤 재무적인 부분과 그리고 또 이제 매출 구조가 조금은 안정세에 좀 접어들지 않을까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특히 뭐 미국의 태양광 기업들 퍼스솔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고 그리고 네. 결국에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좀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결국 태양광이 아닌가로 좀 보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는 일편단심이던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 또 우리가 우주에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또 에너지원은 태양광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주에서 태양광은 우리가 이제 뭐 하루 종일 태양을 떠 있으니까 24시간 내내 에너지를 조달할 수가 있대요. 그런 부분을 본다고 했을 때 결국 태양광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이제 당장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강력하게 어떤 지원은 지금 멈춰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국내 태양광 업체, 특히 북미 향 매출이 좀 높은 기업들은 당장 이제 매출 성장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기에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원래 북미 쪽에서는 이제 중국산 이제 그 태양광 패널을 받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출이 최악은 막아냈다. 최악은 막아내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민 매니저 지금 이제 이 같은 맥락에서 중국이 엄청난 감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리튬, 니켈 뭐 가격도 연일 그렇죠. 폭등을 하고 있거든요. 2차 전지 판가 연동이라면 이게 좀 오지 않을까. 코발트 가격도 지금 장난 아니에요. 네. 언제쯤 올까요? 지금 뭐 금은 구리 가격 올라가는 것과 네. 마찬가지로 원자재 가격도 이제 같이 좀 상승세가 올라요. 나타나고 있고 중국 쪽에서 이제 구조 조정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기초 화학 종목들도 작년 연말에 나쁘지 뭔가 않아요. 이제 좀 네, 강하게 네. 상승이 좀 들어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나 중국 내에 이제 진행되는 구조 조정의 이제 일환이라고 이제 생각해 보면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를 이제 좀 덜어놓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숨통이 좀 트일 수 있고 특히 배터리 쪽은 최근에 뭐 LG 엔솔이나 연이어서 이제 수주가 이제 좀 취소되는 공급 계약이 이제 취소되는 그런 악재를 좀 맞았었는데 어저께 또 포스코 홀딩스가 굉장히 강하게 이제 급등을 했잖아요. 리튬 가격이 이제 상승에 이제 촉매가 좀 되기도 했고 어쨌든 시장은 계속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덜 간 종목들, 소외됐었던 종목들을 좀 찾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2차 전지 소재단에서도 상당히 좀 강력한 이제 예. 매수세가 유입이 좀 됐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도 사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이나 2차 전지 소재 기업들 그리고 지금 로봇 기업들이 워낙 좀 뜨겁기 때문에 우리가 또 빼놓지 말아야 되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도 어쨌든 2차 전지 배터리가 들어간다라는 그렇죠. 거. 예. 어제 또 이제 뭐 예. 상신 EDP 같은 이런 삼성 SDI 향 이런 기업들 그다음에 네.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수혜주들이 좀 좋았었기 때문에 어쨌든 중국에서 구조조정이나 이제 배터리 보조금을 이제 없앤다라는 건 경쟁 기업과 경쟁 국가들 쪽에서 사실상 이제 공급에 대한 이제 컨트롤을 진행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판가 상승에 대한 이제 유력한 이제 시나리오를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다. 뭐 지금 당장 업황이 이제 개선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수급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2차 전지 종목들은 또 낙폭가대 구간이기 때문에 뭐 기술적 반등 정도는 충분히 좀 진행될 수 있는 위치다. 그래서 2차 전지 배터리 기업들과 소재 기업들이 이제 만약에 이제 코스피 지수가 조금 신다라고 하면 좀 대체될 수 있는 업종으로도 부각이 이제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쭤볼게요, 영민 매니저. 이제 아직도 포스코 퓨처에 또 포스코 홀딩스, 네, 에코프로, 뭐 머티 BM 들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요. 물은 타도 됩니까? 이 정도 신호면 물은 타도 돼요? 예, 아직은 저는 아직 이제 물 타지 물 타는 마요? 거는 조금 이제 왜냐면 사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보면 코스피도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신고가 랠리가 나타나고 있고 반도체, 뭐 방산, 조선, 원전, 전력 인프라, 뭐 온갖 종목들이 다 고점을 뚫고 온갖.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대안이 될 수 있는 업종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만약에 현금 보유를 좀 하고 계시다면 물타기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다른 업종 종목들로 이제 공략을 조금 하시다가 저는 결국에는 이제 배터리 쪽도 결국 EV향, 전기차 쪽의 어떤 개선의 움직임이 확실하게 좀 포착이 좀 되어야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좀 들어온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 비중을 오히려 좀 유지하시되 갖고 계시는 현금이 있으시다면 오히려 다른 업종 쪽에서 대안을 조금 찾아보시는 게 그럴까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좀 그런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드려야 되니까 태양광, 배터리, 2차 전지 일단 바닥은 봤다. 네. 이건 맞죠?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최악은 봤죠? 네, 악재가 네. 이 정도로 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반등이 벌써 시작이 됐잖아요. 됐고. 그 부분은 악재에 대한 부분을 가격 반영을 다 시켰고 중국 이제 가격 쪽 됐고. 맞습니다. 네. 중국에 대한 이제 네, 모멘텀, 뭐 무너졌고. 리튬 가격 상승에 대한 네. 이슈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충분히 이제 진행될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K 배터리, K 태양광, 중국 모멘텀 한번 지켜보시고요. 이불 정리님이 그저께는 한화그룹, 어제는 현대차그룹, 오늘은 포스코그룹이 뜰까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준호 매니저 현대차그룹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저희 개장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제 이제 개장 전문가들과 함께 네. 정경민 팀장, 김민수 대표와 함께 현대차그룹 윗골이냐, 네. 장대 양봉이냐. 어제 두 분 모두 윗골이 외쳤고요. 여러분 저는 장대 양봉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K 증시가 호락호락하지 않다. 와 어제는 또 윗골이가 안 나면서 그렇죠. 최고가 뚫고 끝났잖아요, 최고가 현대차가. 뚫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못 받았죠. 네. 오늘 어떻게 할까요, 현대차그룹주? 현대차 그룹주가 뭐 사실상 진짜 예전부터 이제 테슬라와 영업이익과 이제 매출액만 단순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뭐 수십 배 지금 시가총액이 차이가 네. 나서 예전부터 이제 현대차는 좀 이제 저평가다 네. 뭐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현대차의 좀 가치가 시장에서 40만 반영하면서 원. 사실 어제 코스피의 상승 거의 현대차 그룹이 네. 견인한 거나 마찬가지고 근데 최근에 어떤 현대차의 움직임이 저는 이제 테슬라와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는 게 현대차가 지금 이제 자동차 기업으로서의 어떤 평가보다는 피지컬 AI의 선도 기업으로서 확실하게 재평가를 받고 이번 CES 행사에서 가장 어떤 스타로 현대차 그룹이 이제 부상을 했기 때문에 뭐 로봇 같은 경우도 지금 최고 로봇상 그리고 또 이제 모베드라는 로봇 플랫폼도 최고 혁신상 혁신상 받았죠, 모베드로. 수상을 하면서 네. 그럼 피지컬 AI 쪽에 결국 이제 현대차 그룹이 거의 국내에서는 좀 선도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적용되면서 뭐 현대 글로비스, 뭐 현대차, 현대 이유와 현대 모비스도 어제 좀 큰 시세가 분출되고 했고요. 네. 그리고 현대차 밸류체인들 보선 다임에서 상장 기대감까지 같이 좀 맞물리면서 그리고 또 크게 봤을 때 범현대가의 어떤 HD 현대 로보틱스라든지 그리고 또 HD 현대 그룹의 어떤 로보틱스 사업이 더 확장된다는 이런 부분들까지 다 더해지면서 결국 현대향 로보틱스 기업들까지 상승이 나왔다. 근데 저는 요 흐름이 당분간은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뭐 실제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판매량, 특히 북미 쪽에서 전기차 판매량도 테슬라 다음에 2위를 기록하고 있고 하이브리드 판매량도 굉장히 좋고 자동차 판매량은 꾸준히 잘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피지컬 AI 쪽에 특히 또 이제 메타플레이트 아메리카를 통해서 지금 빠르게 자동화를 끌어올리고 있고 또 그리고 아틀라스 로봇이 본격적으로 양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올해부터 북미 지역에서 로보택시 관련된 또 이제 사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다 보니까 요 흐름이 이어지는데 이런 장대 양봉의 큰 시세는 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대향 로봇 기업들 중에서 네. 상승이 좀 제한적이었던 기업들 어저께 뭐 클로봇도 저는 뭐 여전히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룹이 좀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은 저는 언제든지 액추에이터는 대안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봇으로 아예 빠져라.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대향 로봇 기업들 어제 모비스도 액추에이터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저께 뭐 15%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와줬었잖아요. 그래서 당장 현대 모비스가 양산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미 보선 다이미엑스의 액추에이터 감속기를 공급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 그래서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갔을 때 국내 대표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고 이미 기술 검증이 끝난 기업들로 우리가 진입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 이제 우리가 AI 섹터에서 HBM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듯이 결국 로보틱스 산업에서 결국 액추에이터 기업들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서 네. 현대차 그룹을 직접적으로 들어가기 좀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은 오히려 액추에이터가 결국에 마지막까지 오히려? 살아남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민 매니저하고 투자 전략 볼게요. 네. 영민 매니저가 이제 이게 막 우리가 윗꼬리 때 잡고 막 할 때 차라리 그냥 뭐 글로비스 하나, 네. 오토에버 하나 딱 사고 그냥 덮으라. 그게 맞아요. 이거 괜히 트레이딩 했다가 맞아요. 우리가 뺏겼거든요. 그냥 투자 파킹을 전략으로 그냥 해놓고 한 파킹 1, 2주 맞는 그냥 것 들고 같아요. 있었으면 40~50%씩 네. 지금 다 급등이 나온 네. 거잖아요. 연초 이후에 전체 그룹주 이제 시세를 보면 네. 뭐 하나 그룹주도 좋고 HD 현대중공업 그룹주도 좋고 다 좋은데 어쨌든 현대차 그룹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네. 지금 연초 이후에 상승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뭐 윗골이 달리고 이건 이제 트레이딩 그야말로 하지 말고. 좀 트레이딩을 네.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하는 거고 지금 이제 현대차 그룹주들이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는 네. 건 사실상 기업의 이제 가치가 완전히 좀 탈바꿈되는 변곡점이 만들어졌다는 거거든요. 테슬라도 실제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게 그냥 단순히 전기차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AI,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 결국 이 피지컬 AI 쪽에서
가장 큰 강점을 있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엄청난 지금 멀티플. 실제로 테슬라가 PER이 150배까지 이제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면 현대차는 그냥 전통적인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에 이제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리 실적이 잘 나와도 일본의 도요타보다 심지어 미국의 GM 포드보다도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기업의 가치가 완전히 좀 바뀔 수 있을 만한 변곡점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새로운 이제 모빌리티를 이제 주도하는 기업, 말 그대로 이제 피지컬 AI의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이제 가치가 부각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뭐 이게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에서 얼마나 큰 돈을 벌 건지 우리가 사실 쉽게 가늠하기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회사에서 네. 이제 추정하는 것 기준으로 연간 한 3만 대 정도 이제 대량 생산을 한다라고 하면 한 1조 원대의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의 이제 구체적인 청사진까지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숫자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는 투자자분들이 어느 정도는 인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개가 좀 됐다. 그게 이제 CES를 통해서 저는 이제 전환기를 이제 맞이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현대차 그리고 우리 앵커님이 일전에 딱 분석 잘해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보스타인 다이나믹스의 상장이 결국 정의선 회장이 이제 최종적인 어떤 이라면, 목표이기 때문에 현대 글로비스와 모비스 이런 지배 구조와 이제 관련된 기업들도 동반해서 이제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절대 상단을 여러분들이 지레짐작해서 막아놓지 팔았다 마시고 말아요. 그냥 어디까지 네. 가는지 지켜보는 거예요. 그랬다가 조정이 시작되면 내가 나름대로 익절가를 설정을 해서 그때 이제 차익을 좀 챙기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냥 영민 매니저는 사두고 묵혀라. 준호 매니저는 그것도 맞지만 이제 약간 부담된다면 맞습니다. 액추에이터하고 조금 더 로봇 네. 창으로 가가지고 더 집중 투자를 해라. 또 두 가지 전략 제시해 주셨고 저희가 지금 반도체 이야기를 안 하고는 있지만은요. 간밤에 필라델비아 반도체 또 올랐고요. 네. 영민 매니저 인텔과 AMD 요 총구들은 네. 서버용 CPU를 물고 꽤 갔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 마이크론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서 네. CPU도 지금 무시 못합니다. 이게 이제 CPU의 시대를 건너뛰고 이제 GPU의 시대가 왔다 이랬는데 다시 또 다시 CPU가 네, CPU 로 주목을 가요. 받고 있고 네. 이게 워낙 지금 AI 시대에 온갖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또 쇼티지의 심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텔이 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 본토에서도 2나노 공정에서 이제 칩을 생산한다 갔다. 이러면서 네. 인텔을 좀 띄워주고 GPU 수요가 이제 CPU 수요가 늘어난다 이런 이제 분석 때문에 인텔 주가가 최근에 가장 또 강하게 좀 간밤에도. 상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AMD 주가도 오늘 좀 강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반도체 업종도 메모리 기업들이 이제 조금 쉬고 인텔, AMD 이제 이런 기업들이 이제 반등하는 업종 내 순환매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대형 반도체 기업들이 조금 쉬고 있기 때문에 소부장 종목들도 이제 타이밍이 도래하고 있다. 그 중에서 하나마이크론은 어제 또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제 온통 현대차 그룹에 다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저께 SK 하이닉스가 청주에다가 PNT7 이제 공장 이제 19조 원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 PNT 공장이라는 게 패키징하고 테스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청주에다가 19조 원을 투자하는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M15X 공장이 청주에 지금 다 완공이 거의 다 돼가지고 장비들이 지금 반입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HBM 전용 공장에서 D램을 만들고 HBM용 D램을 만들어서 지금 새롭게 이제 투자하는 PNT7 이 플랜트에서 공장에서 사실상 이제 패키징에 대한 부분들, 어드밴스 패키징에 대한 부분들을 새롭게 이제 부각을 좀 시키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찌 보면 SK 하이닉스는 후공정의 클러스터를 지금 청주 쪽에다가 이제 조성을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어드밴스드 패키지와 관련된 반도체 소부장은 그냥 딱 하나 마이크론이에요. 그렇게 이제 본다라고 하면 삼성과 이제 SK 하이닉스의 가장 대표적인 외주 후공정 기업이고 어드밴스 패키징 쪽에 가장 지금 앞선 이제 기술력을 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TSMC도 결국은 삼성전자에 이제 추격을 뿌리치고 지금 완전히 어마어마한 격차를 이제 네. 또 파운드리 쪽에서 벌려놓은 이유가 결국은 그 코어스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 때문이거든요. 칩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 요 이제 패키징에 대한 기술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이제 격차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HBM 진영에서 여전히 이제 초격차 전략을 유지하기 위해서 청주에다가 19조 원짜리 이제 추가적인 이제 공장 신설을 이제 발표했기 때문에 적어도 오늘 반도체 기업들이 좀 쉰다라고 하더라도 후공정 기업들은 반드시 조금 보셔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뭐 하나 마이크론이라든지 관련된 기업들을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K 하이닉스의 패키징 앤 테스트입니다. 패키지와 이 테스트에 대한 공장들 확대, 여기에 대한 수혜 효과로 하나 마이크론 네. 또 보아주셨고 다시 또 CPU 얘기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GPU와 좀 대형 반도체 잠깐 쉴 때 그렇습니다. 또 우리 후공정 어드밴 테스트 쪽도 함께 오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준호 매니저 일발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네. 일발은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현대차인가요? 아니면
저는 현대차의 이제 밸류체인 밸류체인에? 안에서 뭐 당연히 참여할 수밖에 없는 없는. 기업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최근에 뭐 한국 PIM도 좀 소개를 해주셨죠. 해드리기도 했었고 뭐 다양한 현대차 밸류체인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한라캐스트라는 기업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좀 선정을 해봤어요. 예. 다이캐스팅, 다이캐스팅. 관련해서 뭐 다이캐스팅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금형 주조. 네. 그러니까 결국 금속을 녹여서 이제 정밀한 부품들을 이제 찍어서 대량으로 이제 양산하고 또 이제 주조 공정의 가장 핵심 기술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는 이 다이캐스팅 기술에서는 좀 독점적인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특히 이제 다이캐스팅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뭐 마그네슘이 이제 가장 핵심인데 근데 특히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보다 훨씬 더 진입 장벽이 높아요. 그래서 알루미늄보다 지금 30% 이상 가볍고 또 전자파 차폐화 그리고 강도가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기술력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또 이제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현대차가 또 주요 고객사이기도 하고 또 이제 LG전자라든지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 같은 국내 이제 대표 기업의 또 탄탄한 이제 고객사를 좀 확보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사실 이제 LG전자의 이제 모바일 협력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모바일 사업을 이제 철수하고 나서 저는 궁극적으로 한라캐스트가 또 이제 LG전자가 또 로봇의 또 진심이잖아요. 네. 그래서 서비스 로봇부터 시작해서 휴머노id 로봇 또 그리고 최근에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센터를 설립을 했는데 결국 이제 대규모 스마트 팩토리 대전환에 있어서도 한라캐스트의 또 이제 다이캐스팅이 들어갈 수밖에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력 제품은 자동차 엔진 그리고 변속기 부품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업체고 그리고 이제 주력 제품이 자율주행 센서 하우징과 그리고 네. 커넥티드 디스플레이 플레임 그리고 전장 시스템 케이스 그리고 이제 로봇에 들어가는 이제 구조 부품들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데 현대차의 또 매출 비중이 가장 높잖아요. 특히 이제 자율주행 센서에 들어가는 가장 부품들이 가장 높은데 그랬을 때 현대차가 결국 궁극적으로 이제 아틀라스 로봇과 휴머노id 로봇 사업을 양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했을 때 결국 경량화가 핵심이다 보니까 한라캐스트의 어떤 이제 공급 계약 체결이 저는 뭐 임박한 상태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미 뭐 현대차에 지금 자동차 부품들을 공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 비중 본다고 했을 때는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이 22%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전장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매출 비중이 34% 그리고 금형과 가전 쪽은 34%그 외에 네. 배터리가 한 5%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작년 이제 5월 달에 글로벌 AI 자동차사와 휴머노id 로봇 관련해서 부품 수주를 받았다고 해요. 근데 이게 어느 기업인지는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게 지금 현대차, 보선 다이내믹스의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뭐 이게 글로벌 이제 AI 휴머노id 로봇 기업이라고 해서 뭐 테슬라의 가능성도 있고 근데 그게 저는 어디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고 봅니다. 뭐 현대차가 예. 됐던 테슬라가 됐던 아니면 뭐 피규어 AI가 됐던 글로벌 대표 휴머노이드 로봇 어느 기업이든 한라캐스트와 지금 그 부품 관련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부터가 굉장히 저는 의미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현대차와의 어떤 협력은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카메라 라이다 케이스도 결국 다이캐스팅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봇 전장 플레임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한라캐스트도 확실히 그러니까 현대향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확실하게 로보틱스 기업 또 자율주행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라캐스트도 마찬가지로 지금 빠르게 AI 로보틱스 기업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네. 이미 이제 작년 신규 수주만 3,523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주 잔고만 1조 원을 좀 돌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장 가속의 어떤 이제 구간이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는 해가 저는 올해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요. AI와 자율주행 그리고 이제 로봇 중심으로 신규 수주가 올해부터 폭발적으로 좀 급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현대차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또 보선 다이맥스와의 공급 계약 체결도 저는 임박한 상태다. 그리고 실제로 글로벌 A 기업이 저는 보선 다이맥스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게 아니고 만약에 테슬라나 피규어 AI 같은 대표적인 기업이라도 더 좋다라는 관점에서 한라캐스트로 오늘 탑픽적으로 선정해봤습니다. 자,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 종목 한라캐스트입니다. 다이캐스팅 하는 회사인데요. 네. 그 다이가 여러분 당구 다이 일본말 아닙니다. 금형이라는 네. 영어입니다. 네. 영어입니다. 금형에다가 네. 쏴가지고 딱 맞아요. 이 네. 금속 찍어내는 건데 드론도 다이캐스팅, 로봇도 다이캐스팅이고 웬만한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율주행 그 부품 네, 네. 커버 다 다이캐스팅. 그래서 한라캐스트가 아마 로봇주까지도 맞습니다. 준호 매니저가 간 것 같습니다. 실적도 찍히고 있습니다. 한라캐스트 목표 주가 볼까요? 일단 뭐 한라캐스트의 목표 주가도 저는 뭐 신고가 랠리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매수가를 이제 18,640원 전일 종가를 잡아
잡았는데 지금 5% 정도 좀 뜨고 있어서 일단 19,000원 미만에서 1차 매수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9,000원 미만에서 1차 매수로 진입해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22,500원 라인대를 일단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16,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호 매니저 일발 한라캐스트였습니다. 앞서 영맨 매니저는 코오롱 티슈진, 이제 이름이 TGC가 됐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